여러분, 어제 점심에 뭐 드셨나요? 어머, 이거 기억 안 나면 나 치매 아니야? 요즘 치매가 걱정되신다며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치매 걱정이 싹 없어질 겁니다. 보통 평균 65세에 치매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뇌세포는 그보다 훨씬 전인 4, 50대부터 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아직 명확한 원인과 치료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로지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녹차, 강황, 블루베리, 호두, 브로콜리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다 몸에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음식들이 왜 치매에 좋은지 아시나요? 왜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MRI를 찍어보면 뇌 사이사이에 찌꺼기 같은 플라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찌꺼기를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단어 베타 아밀로이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중요합니다. 조금 길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은 머리를 쓰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대사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제거됩니다. 그러나 제거가 되지 않고 뇌에 쌓여 뇌세포가 손상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최대한 몸에 안 쌓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전부 우리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여주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요리하기도 번거로우면 꾸준히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들로만 골라 베스트 5를 선정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뇌 찌꺼기 없애러 한번 가볼까요? 치매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매일 녹차를 마시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최대 50% 낮아진다고 합니다. 녹차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란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심한 알츠하이머 환자 30명에게 매일 2g의 녹차 알약을 2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초기에는 개선이 되어도 중증도 이상 심한 치매가 될수록 개선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비록 30명이라 대상자 수가 너무 적긴 하지만 그래도 2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이 연구에서 섭취한 녹차는 녹차가루를 알약으로 농축해 놓은 거라 시중에 파는 녹차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폴리페놀 함량이죠. 이 녹차 알약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200mg입니다. 자, 그럼 하루에 폴리페놀 200mg을 섭취하기 위해 녹차를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녹차를 물에 우려 먹으니 차로 마실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논문에 따르면 녹차 1회 제공량당 총 폴리페놀은 67.4mg입니다. 하루에 200mg을 먹으려면 약 3회 정도 마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하루에 3번이라 사실 쉽지 않죠. 그럼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밥에 녹차가루를 넣어 먹는 건데요. 간단하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백미 200g당 3g의 녹차 분말을 넣을 경우 총 폴리페놀이 85mg이었다고 합니다. 즉 200mg의 폴리페놀을 섭취하려면 밥 235g을 먹어야 하고 이는 밥 한 공기 정도의 양이 되겠네요. 따라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녹차 분말을 넣은 밥을 드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요. 녹차가루 대신에 밥에 이걸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치매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국제 치매 정책 동향 책자에 따르면 1위는 남아프리카, 2위는 인도입니다. 인도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인도 하면 카레죠. 카레가 노란 이유가 바로 이 강황 때문입니다. 강황 속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심지어 기존에 쌓여있는 단백질도 분해하여 남아있는 침전물의 크기도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는 이 찌꺼기를 최대 30%나 감소시켰습니다. 그럼 실제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커큐민을 섭취하도록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억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황 속에 있는 커큐민은 생체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뭔 말이냐? 강황을 100개 먹어도 1개밖에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황만 100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방과 같이 먹는 겁니다. 엥? 지방? 기름하고 같이 먹으라고?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죠. 지방 중에서도 강황을 건강하고 가장 손쉽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우유에 강황가루를 타드시는 겁니다.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이라 지방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겠죠?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요. 강황가루를 탄 우유에 후추를 뿌리면 흡수율이 2000%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유만 먹으면 설사한다던가 속이 안 좋다던가 그런 분들은 앞에 녹차처럼 강황가루를 밥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강황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 지난 영상인 항암 음식 편을 참고해 주세요. 혹시 강황가루를 먹으면 속이 쓰리시나요? 그렇다면 강황 대신 우유에 이걸 넣어보세요. 치매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흔히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눈 건강뿐 아니라 중장년층 치매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베타아밀로이드, 뇌 찌꺼기가 뭉치는 걸 막아주고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도와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적색, 보라색 계열의 색깔을 가진 음식에 풍부한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보라색 과일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블루베리도 그 중 하나인데요. 과일 중에는 이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 기억력 저하가 있는 노인에게 블루베리 주스를 하루에 약 500cc 12주 동안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주스를 500cc 먹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도 500cc 마시기 은근 힘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블루베리를 꾸준히 그리고 손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통째로 드시는 겁니다. 블루베리 한 알 되게 작잖아요. 하루에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입이 심심할 때마다 유튜브 보면서 야금야금 먹다 보면 어머, 언제 다 먹었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안토시아닌이 수용성이라 너무 오래 씻으면 물에 녹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농약을 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과일이라 잘 고르시면 껍질에 있는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까지 다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우유와 함께 블루베리 스무디로 드시는 겁니다. 농업 및 식품화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알파카제인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부터 블루베리 스무디를 해먹어야지 라고 혹시 결심하셨나요? 요즘 블루베리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손이 잘 안 가게 되죠.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냉동 블루베리가 좀 더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냉동도 괜찮나요? 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블루베리를 얼리면 안토시아닌이 배로 증가한다. 자, 여기서 건강 메시지 팩트체크에 들어갑니다. 제가 원본을 찾아보니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원문에는 수확 즉시 냉동된 신선한 블루베리를 1개월, 3개월, 5개월에 걸쳐 안토시아닌 함량을 분석한 결과 신선한 베리에 비해 안토시아닌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증가한다는 것과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냉동이라고 해서 효과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만 되면 부러움으로 호두 깨먹던 추억 다들 있으신가요?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신기하게 실제로도 뇌에 좋습니다. 호두 역시 베타아밀로이드가 응집하는 걸 막아주고 녹여준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실린 동물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먹는 호두의 양을 사람으로 치면 약 28g인데요. 감이 전혀 안 오시죠? 호두 반쪽 기준으로 12개에서 14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호두 100g당 688kcal, 하루 섭취량 28g으로 계산하면 약 200kcal입니다. 거의 밥 한 공기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호두를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집에 호두가 있다면 껍질이 까져 있나요? 안 까져 있나요? 껍질을 깐 상태로 호두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곰팡이 오염이 되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군 인체 발암물질입니다. 심지어 이건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초에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산패가 되지도 않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껍데기가 제거되지 않은 호두를 사서 먹을 때마다 껍질을 까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먹을 때마다 까는 건 일이죠. 아마 며칠 먹다가 안 먹게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마트에서 호두를 찾아보면 껍질이 다 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껍질이 이미 까져 있는 호두의 경우에는 먹을 만큼 소분해 놓은 다음 공기를 최대한 뺀 후에 냉동 혹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호두 칼로리가 높아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음식은 어떠세요? 치매에 좋은 음식 5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설포라판이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치매에 걸린 쥐에게 2달 동안 설포라판을 먹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는 60% 이상, 타우 단백질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라 한계가 있지만 단 2달 만에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지금부터 제가 이 설포라판을 몇 배로 더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릴 테니 잘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삶거나 데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브로콜리는 당연히 데쳐서 초고추장에 딱 찍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브로콜리를 삶거나 데쳐서 드실 텐데요. 이렇게 먹고 있다면 브로콜리를 잘못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서 브로콜리 조리 방법 3가지를 비교했는데요. 끓였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쪘을 때. 자,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끓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브로콜리를 끓이게 되면 물로 설포라판 성분이 빨리 빠져나간다고 해요. 반면 전자레인지와 쪘을 때는 생야채에 비해서 설포라판 수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을 최대로 흡수하기 위해 1분에서 3분 정도 찌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삶거나 데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치매에 좋은 설포라판을 최대한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2번째, 최대한 많이 잘라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바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래? 지금까지 설포라판이 있다고 해놓고 사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되기 전 형태의 글루코라파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효소는 세포벽이 파괴되면 나옵니다. 즉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나오고 그때 기존에 있던 글루코라파닌과 만나 설포라판으로 합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설포라판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브로콜리를 많이 잘라주시고요. 꼭꼭 씹어주시면 됩니다. 3번째,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 마세요. 브로콜리는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요? 물론 초장 맛있죠. 그런데 여기에 찍어 드시면 설포라판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겨자와 고추냉이입니다. 와사비라고도 하죠. 와사비를 먹으면 어떤가요? 코를 찌르는 듯 엄청 매콤하죠? 그 성분이 바로 시니그린입니다. 이 시니그린은 앞서 설명한 브로콜리를 자르면 나오는 효소 미로시나아제와 만나 설포라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주부님들 오늘 저녁은 뭐 먹을지 항상 고민 많으시죠? 냉장고를 열어보면 왜 항상 먹을 게 없는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찐 브로콜리 어떠세요? 1분에서 3분 정도 브로콜리를 쪄서 겨자나 고추냉이에 탁 찍어서 드시면 뇌 찌꺼기가 없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냥 영상 보고 휙 지나가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치매를 예방하고 뇌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지 아셨죠?
부모님 혹은 내가 치매가 걱정되고 의심스럽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음식이라 꾸준히 잘 챙겨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짧게 요약하자면 식후 땐 커피 대신 녹차를, 밥 지을 때는 녹차가루나 강황가루를, 우유에는 강황가루를 타먹거나 블루베리와 함께 스무디를, 입이 심심할 때는 간식 대용으로 블루베리나 호두를, 그리고 오늘 저녁 반찬은 찐 브로콜리와 고추냉이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뇌가 좋아하는 음식에 양보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저기 난무하는 정보 속에서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 건강 메시지가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